안녕하세요. 이번은 6번째 시간으로 타운 미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워크아웃에 대한 이해와 세션별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워크아웃의 기본이 되는 타운 미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운 미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워크아웃 플래닝과 타운 미팅 세션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경영혁신 과제, 다시 말씀드려서 워크아웃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과제를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실제적인 타운 미팅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상당히 많은 양식이 있는데 양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도 이미 학습이 있었습니다만 타운 미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개념에서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운 미팅은 워크아웃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토론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개선이나 혁신 대상 업무를 관련자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는 회의 방식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타운 미팅에 올려지는 혁신 과제는 상층부로부터 경영진으로부터 잘 선정된 과제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그 과제를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 해결 방안에 이르기까지의 새로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프리미팅 단계에서 선정된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현업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실제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성과를 거둬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 과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타운 미팅 프로세스는 전체 6개 세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일 앞에 세션과 마지막 6번째 제안 발표 세션은 실제 문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일종의 서포팅 프로세스고 세션 2부터 세션 5까지 4개의 세션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 팀 스타트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1박 2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야 될지 사실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잘못하면 그것이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서로 간에 잘 모르는 또는 서먹서먹한 사이에 1박 2일을 어떻게 같이 보낼까 하는 그런 굉장히 그 불안한 심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면 기대 심리도 있겠죠. 이 과제를 잘 풀면은 정말 좋겠구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가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사항도 있겠지만 함께 그 좀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끼리의 관계성, 친밀감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1박 2일 동안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스타트업 세션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 세션은 물론 이 처음부터 끝까지 메인 퍼실리테이터 일단 사내에서 경영신 전문가로 양성된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한두 명이 이 타운 미팅 장소에 와서 이 세션을 주관하게 됩니다만,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우선 첫째 일정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이미 시간표가 배부가 됐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해주고 로드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가자 간에 서로 간에 자기소개를 어떤 방법이든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긴장감이 풀리고
그 마음을 릴렉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아는 사람끼리 모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 좀 소원하거나 또는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서 온 경우에는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적은 회사 같으면 서로 잘 알겠습니다만 대개의 그 일정 규모가 넘는 회사들은 서로 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참가자 소개를 한 다음엔 일종의 작은 게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음을 깬다는 뜻인데 원래는 영업 현장에서 영업사원이 첫 번째 이 실적을 올렸을 때 첫 번째 오더를 올렸을 때 얼음을 깼다, 아이스 브레이킹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옛날에 철도가 개통이 될 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얼음을 달아놓고 기관차가 시동을 걸어서 달리면서 그 얼음을 깨는 것으로 그 개통식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처음에 시작한다는 뜻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퍼실리테이터들이 적어도 몇 개 정도의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들을 익혀서 그들이 대개 15분 이내에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임들을 하면서 서로 간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조에서 서로 간에 그 친밀감을 높이고 상호 교류를 하는 간단한 시간을 거치면 그래도 상당히 마음들이 서로 열리고 편안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간에 서먹함을 깨고 친밀감을 유도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에 대한 이번 타운 미팅이죠. 타운 미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스폰서가 참여를 해서 30분 이내에 간단하게 이번 주제가 선정된 배경이라든지 그 스폰서로서의 기대되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퇴장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메인 퍼실리테이터는 이 숫자의 한계가 있죠. 대개 그 20명에서 30명 정도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타운 미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다 참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양성된 퍼실리테이터가 1명 내지 2명 정도 해당 타운 미팅 사업장에 파견이 돼서 전체 타운 미팅을 주관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한 타운 미팅 장소에 적게는 6개, 5개, 6개 조, 좀 더 많다면은 그 7, 8개 또는 그 이상의 이 조가 편성이 돼서 타운 미팅을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한두 명 정도만 파견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각 조별로 조원들끼리, 멤버들끼리 FT를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를 선정하게 합니다. 물론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는 한 번 선정되면 1박 2일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매 세션마다 바꾸어가면서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즐거워하고 나중에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감들을 피력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확인 및 과제 선정 세션에서 이 회의를 진행하게 될 진행자를 각 조별로 상호 선출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선정이 되면 사실은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참가자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실 그 시범을 간단하게 보이면 그 시범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그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뿐이 아니고 참가자들 모두가 공통의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교육은요, 사실 브레인스토밍 방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요령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참가자 모두에게 오리엔테이션의 어떤 이 감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다시피 퍼슬로테이터의 역할과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퍼슬로테이터하고 TF라고 되어 있는데 그 TF는 태스크포스 멤버를 얘기합니다. 참가자를 얘기하죠. 간략하게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역할과 책임을 보면 우선 그라운드 룰 1박 2일 동안 이 세션을 진행하는데 진행 요령이나 기본적인 규칙을 그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 참여해야 된다든지 전원이 몰입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의 이런 그 그라운드 룰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 타운 미팅 프로세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메인 퍼슬로테이터로부터 있어야 되겠죠. 아까 초기에 워크숍에 대한 그 일정 계획과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타운 미팅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의 방법론, 특히 향후 진행될 모든 그 워크아웃 프로세스에서 주로 이 타운 미팅 형식의 모임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유익하면서 가장 손쉽게 익힐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사실 이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회사 조직 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이 접해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 간단한 기법도 제대로 된 정통의 브레인스토밍을 알고 계신 분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한번 제대로 시연을 해 보이면 모여있는 참가자들이 회의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런 간단한 요령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정말 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회의 운영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크아웃에 참가한 것을 다시 한번 안심을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이라든지 휴식 시간은 어떻게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밑에 유의사항을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놨는데요. 메인 퍼슬로테이터는 전체 미팅을 주관하게 되고 워크숍 프로세스에 대한 그 전체적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것들은 메인 퍼슬로테이터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테이블 퍼슬로테이터는 해당 이 미팅을 해당 담당하는 조의 미팅을 주관하게 되고 실시 단계마다 그 조원 중에서 교대로 해서 이 테이블 퍼슬로테이터를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해서 모두가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의 진행하는데 타운 미팅 세션을 진행하는데 아까 그라운드 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라운드 룰을 간략하게 모조전지에 써서 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벽에 붙여놓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생길 때 그걸 한 번씩 쳐다보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팀 스타트업을 하게 되는데 대략 이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대략 이런 1시간 정도의 몸풀기, 녹이기 정도 그러면서 참가자들에게 이 마음을 조금씩 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이 세션에서 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세션 2 실제 문제 확인 및 과제 선정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 선정된 주제, 미니 워크아웃을 통해서 경영진들이나 간부진들에서 결정되어진 워크아웃 주제가 실제 이제 일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주제를 이제 실제 푸는 과정인데 그 선정된 주제가 바로 해결 방안으로 나올 수는 없죠. 그럼 그 선정된 주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먼저 도출을 하고 그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까지 이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연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2 문제 확인 및 과제 선정에서는 문제점을 먼저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 회의를 위한 회의 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를 잡았다라고 우리가 가상을 하죠. 그러면 효율적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된 여러 가지 그 걸림돌이 산에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회의가 왜 이렇게 지겹고 재미없고 그저 그냥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을까? 이 회의만 없으면 내일에 좀 전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회의가 많은 걸까? 심지어 어떤 직장인한테 물어보면 간부님, 그러니까 그 회사의 고위층 간부로 올라갈수록 회의 시간 때문에 도저히 아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런 토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 어떤 간부는 하루 일과 중에 반 이상을 회의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과연 회의가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는 사실 회의적이죠. 사실 회의는 그 조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또 너무 무방비하게, 무분별하게 회의가 소집되면서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 어떤 면에서는 낭비적 요소로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만약에 모세를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엑소더스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아직도 아마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회의는 중요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아주 어려운 하나의 이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효율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았을 때 그러면 그 회의 효율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대개 그런 방법의 문제 해결 이 프로세스를 도입을 합니다. 바로 그 주제가 정해지면 바로 해결 방안 쪽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조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졸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선정된 주제, 결정된 주제의 장애 요인 또는 걸림돌이 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것을 걷어내야 사실은 해결 방안 쪽으로 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간혹 우리는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에서는 이 문제 확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워크아웃뿐이 아닌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나 프로세스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선정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파악한다라고 하는 세션이 이번 세션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문제점 노출입니다. 참가자들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인가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사전학습, 사실 참가자들에게 미리 이 주제가 통보가 돼 있죠. 적어도 일주일 전에. 그렇다면 참가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됐어 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가져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기탄 없이 적건 크건 간에 다 쏟아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영향도가 높은 이 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영향이 높고 가장 심각한 핵심 문제라고 하는 것을 3개 정도 압출해내는 과정을 이 세션에서 거치게 됩니다. 이 목표에서 두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슬라이드에서 과제 선정은 도출된 문제점들을 압축해서 최종 3개의 과제로 이 문제를 과제화하는 겁니다. 실제 해결 방안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최종 3개의 과제로 선정한 후 여긴 플리너리 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압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나와 있는 수십 개의 문제점 중에서 3개의 핵심 문제, 결국 과제죠,로 압축하는 그런 세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쭉 나열하는 건 좋은데 나열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도치로 하고 있는지 중간 정도 가면은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고. 도대체 무슨 문제점을 도출하는지 모르고 서로 간의 방향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 진행자는요. 모조전지의 제일 위쪽에 우리가 레이블링, 우리식의 영어로 하면 라벨링이라고 그러죠. 제일 위에
회의 효율화 개선을 위한 문제점 도출이라고 써놓고 회의를 하게 되면 삼천포로 빠지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멀어지지 않도록 그 주제와의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표현은 아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그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도대체 저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표현은 아주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 슬라이드 밑에 보시면 이번 세션 2에서의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그 시퀀스, 그 흐름들이 그 매핑식으로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앞부분에 전체 5개의 프로세스, 그 작은 프로세스 중에 앞에 3개 부분을 스몰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그 조별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2개는 플리너리 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전체 회의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조별 모임 활동에서 대개 120분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면 브레인스토밍을 40분 이내로 끝내고 그래서 이 스몰 그룹 조별 활동을 1시간으로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엔 3시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180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죠. 나중엔 전체 발표하고 문제를 압축해서 전체 앞에서 선정해내는 과정까지 2시간 정도면 익숙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경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요령들을 터득하는 그런 관계로 3시간 정도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개인 연구를 먼저 가지게 하십시오. 각자가 생각해 온 분들이 참가자들이 어떤 분은 정리해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그 참가자들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간단한 그 양식에 기입하면서 이 회의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이 뭐다라고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을 기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세션 설명과 함께 개인 연구 한 5 내지 10분 정도 해서 전체 20분 정도의 초기 그 미팅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인 연구 시간에는 토론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문제점들을 나열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양식 1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는 양식들이 뒤쪽에 쭉 표시가 될 텐데 그 양식 1에다가 각자가 생각해온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나열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실제 사례 모습은 뒤에서 잠시 뒤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실제 브레인스토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제대로 해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봤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 4가지 원칙이 있죠. 이 브레인스토밍은 글씨 그대로 사실 상당히 오래전에는 산업교육 전문 서적들을 보면 우리말로 애써서 그 번역을 해놨는데 두뇌 폭풍이라고도 번역을 한 그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브레인스토밍은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죠. 사실 그 폭풍우 같이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낸다라는 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은요. 첫째, 비방하지 않는다. 남의 말에 우리가 보통 딴지를 건다 그러죠. 야, 그게 되겠어? 그거 어디서 확인한 일이야? 그거 사실 책에 있는 일이야? 책에 있는 사실이야? 뭐 등등의 남의 애써 얘기한 것을 이 비방을 하면 사실은 비판하고 비방은 틀리죠. 이 비방을 하게 되면 마음을 닫게 되죠. 이 친구가 왜 내 말에 저렇게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그 거부감 또는 저항감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횡행하죠. 남의 얘기를 긍정적으로나 또는 있는 사실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 자체를 비방하는데
상당히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회의석상에서 더 심하죠. 중요한 회의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산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남의 말에 비방입니다. 겉으로 표현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비방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의 첫 번째 원칙은 비방하지 않는다, 상호간에. 두 번째는 자유분방을 추구합니다. 그 뜻은 내가 이 생각을 지금 얘기했을 때 내가 이게 좀 내 그 품위에 맞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했다가 내가 창피당하는 거 아닐까? 이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라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 어떤 얘기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쏟아낸다라고 하는 자유분방이 중요합니다. 우선 비방이 없어지면 남의 얘기에 비방이 없어지는 그런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어떤 얘기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분방의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메인 퍼실러테이터나 테이블 퍼실러테이터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 많은 그 신경을 써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요, 질보다 양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질을 먼저 생각하죠. 이거는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이 주제와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등등의 엄격하게, 너무 엄격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평가를 합니다. 이건 그 브레인스토밍의 아주 나쁜 이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유스럽게 열린 마음으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질보다 양이라는 것은요, 어떤 생각이든지 비방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유분방하게 어떤 아이든지 쏟아내기 시작하면 양이 늘어납니다. 질은 양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세 개 중에 하나보다 수십 개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더 훨씬 값지고 더 질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질보다 양을 추구합니다. 질은 나중에 자연히 추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결합 편승이라고 그러죠. 남의 의견에 내 아이디어를 붙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창출한다라고 하는 결합 편승입니다. 사실 그 연상 기법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머릿속에 뱅뱅 돌거나 그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옆에서 다른 동료가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아마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그래, 저거와 내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일상에서 우리 많은 경험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합 편승을 통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면 몇 순배 이렇게 순서적으로 돌다 보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대개 한 사람이 그 서너 개씩의 문제점들을 준비하고 왔으면 테이블에 한 6명 정도, 5명, 6명이 앉았다라고 하면 뭐 4개씩만 해도 4, 5, 20, 4, 6, 24 보통 20개 이상의 그 문제점들이 나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산술적 계산이고 사실 내 아이디어, 내 문제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생각하는 점과 옆에 다른 동료가 생각하는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렇다면 사실 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문제점들이 골고루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중간 정도 가면 아이디어가 소진이 돼서 문제점도 소진돼서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대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해서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참아야 될 사항입니다. 메인 퍼실러테이터는 그런 것들을 초기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테이블 퍼실러테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되지 않았느냐라고 어느 누군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대개 모두가 암묵적 합의를 합니다. 그래, 이제 내 머릿속에 더 이상 없어. 그리고 힘들어. 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그 이면에 조금 더 하면 찾아질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겉돌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채 그 회의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문제점 도출하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60분의 긴 시간을 들였습니다만 주제에 대한 문제점, 장애 요인들을 도출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나중에 해결 방안에 이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그 표시한 대로는 최소한 테이블당 각 조당 20개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처음에 20개 하면 그건 뭐 그 사람이 많으니까 간단하겠지라고 하는 산술적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해보면 20개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뭔가 팀 동료들 간에 이 브레인스토밍의 감각이 느껴지는 순간 본물 터지듯이 문제점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20개 이상의 적어도 수십 개 이상의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까 나온 문제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관련성 있는 문제점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비방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건 아까 나온 문제니까 그건 여기서 빼자라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이 주장은 사실은 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에 문제점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또 하나의 그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온 문제라도 계속 받아 쓰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이 조원들이 멤버들이 다 동의할 때 이제는 압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압축하는 과정은 많은 문제점 중에 3개로 압축하는 과정인데 일견 언뜻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많은 것을 3개로 핵심 과제를 선정해내는 것, 여기에도 우리는 보통 대개 눈으로 보고 저거 비슷하고 저거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라는 쉬운 방법들을 주로 택해서 그 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상당히 조심해야 될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또는 그 작은 수로 골라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법이나 운영 요령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payoff matrix라든지 또는 이 문제점 그 우선순위 평가표라든지 이런 그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문제점을 압축해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또 한번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개로 압축이 된 다음에 조별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그 회의 효율화를 위한 회의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주제에 만약에 6개 조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개 조에 6명씩, 5 내지 7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통 6명 평균으로 했을 때 66, 36, 30명에서 40명 정도의 그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타운 미팅 장소에서 조마다 나름대로 우리 조는 저 회의 문화 개선, 회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과제를 이렇게 3개로 선정했다라는 것을 조마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문제점을 선정하게 된 기준과 선정된 문제, 과제죠. 핵심 과제 3개씩을 발표하는데 평균 조마다 5분에서 7분 정도 걸린다라고 봤을 때 6개 조가 되면 30분에서 45분 정도는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조에 발표를 들으면서 중복되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그 6개 조가 전체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 모두가 보는 자리에 발표 용지들을 전개해 놓고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같은 서로 다른 조에서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을 인수분해 형식으로 서로 이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인수분해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를 3개로 다시 재압축을 합니다. 조별이 아닌 이미 조별해서 핵심 과제로 3개로 성전된 것을 발표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전체 모임에서 3개로 다시 재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다팅이라고 하는 DOTTING, 다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내가 생각할 때 저 여러 개 중에 가장
저 문제 해결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핵심 과제는 바로 저거다. 그 다음은 이거다라고 두 개를 생각하게 한 다음에 다트를 동그란 그 이 스티커죠. 그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해서 그 3점씩을 개인에게 나누어 줍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2점을 붙이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하다는 것에 1점을 붙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를 각기 붙이는 것은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2개를 선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 2점, 그 다음에 1점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전체 멤버들이 나와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자기 조의 것을 빼고 남의 조의 것에 있는 문제점들 중에서 중요한 거 고르고 그 다음 중요한 거 고르는 형식을 취하면서 모든 멤버들이 다팅을 하게 되면 가장 우수한 또는 가장 해결 방안에 이르기가 쉽고 모든 참가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핵심 과제가 3개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트 수가 가장 많은 것들 순으로 3개를 압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대략적인 그 세션 2 문제 확인 및 과제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슬라이드 몇 개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문제점 도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학습을 해온 참가자들의 문제점들을 끄집어내게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스토밍 기본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회의 효율화를 위한 회의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주제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모인 참석자들이 조별로 끄집어내게 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문제점 리스트에서 가장 그 많은 공감을 얻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 2, 3위로 표시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선정하는 기법이 그 밑에 핵심 과제 선정 기준이 페이오프 매트릭스하고 다팅이 있었죠. 우선 페이오프 매트릭스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페이오프 매트릭스가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개의 문제점들을 각각의 사사분면에 집어넣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좌상에 있는 GS, 그랜드 슬램입니다. 적은 노력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쪽에 들어가 있는 그 문제점들을 3개로 압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밑에 있는 간단한 양식이 있죠. 만약에 GS에 들어와 있는 게 3개라면 다행인데 3개 이상의 7개, 8개가 들어와 있을 때 다시 3개로 압축하는 것은 쉽지 않죠. 다시 한번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밑에 있는 양식에 7개, 8개를 실제 문항을 쭉 적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 순위를 매겨주면 다시 한번 변별력을 갖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별 발표를 한다고 그랬죠. 이젤 패드 같은 형식의 이 정리를 해서 들고 나와서 전체 이 모인 자리 앞에서 조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 양식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제가 사례로 썼습니다만 회의 효율화를 위한 회의 문화 개선의 과제 선정 기준과 선정된 과제 3개씩을 각 조별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전체 중에 3개로 압축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1인당 참석자 1인당 3점씩의 다트를 나눠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2점, 그 다음에 1점을 붙이는 형식으로 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트 수가 가장 많은 것이 또는 가장 숫자가 적은 것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숫자가 가장 많은 다트를 얻은 문제점들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3개가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션 2의 문제점 확인과 핵심 과제 선정이라고 하는 그 세션입니다. 두 번째 세션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해결 방안에 이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운 미팅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세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선정된 핵심 과제를 원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발표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다음 프로세스들을 학습하시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